여러분의 직감 얼마나 믿으시나요? 오늘은 그 직감이 우리를 얼마나 쉽게 속이는지,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은 아이디어를 통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어왔습니다.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이게 경제학의 가장 단단한 기본 전제이기도 했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대비가 보입니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우리를 이콘이라고 불렀어요. 항상 자기 이익을 위해 완벽하게 계산하는, 뭐랄까, 좀 로봇 같은 존재죠. 하지만 행동 경제학이 밝혀낸 우리는 인간입니다. 감정적이고 실수투성이인, 바로 우리 모습 그대로요. 이런 엄청난 생각의 전환을 이끈 사람이 바로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입니다. 경제학자가 아닌 심리학자가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걸 증명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뇌 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카너먼은 우리 머릿속에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존재가 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쪽에는 시스템 1이 있습니다. 아주 빠르고 자동적이고 직관으로 움직이죠. 거의 반사적으로요. 다른 한쪽에는 시스템 2가 있습니다. 아주 느리고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친구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 생각의 98%, 그러니까 거의 모든 걸 누가 처리할까요? 바로 이 빠른 직관, 시스템 1입니다. 시스템 2가 나서는 건 고작 2%에 불과해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자동 모드로 돌아가도록 설계된 셈이죠. 시스템 2가 물론 똑똑하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엄청나게 게으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활발한 인턴인 시스템 1이 가져온 보고서, 즉 직관적인 판단을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통과 해버리는 거죠.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예측 가능한 위험한 함정들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제가 아주 유명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이 수줍고 내성적이고 뭐든 깔끔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하고 아주 꼼꼼해요. 자, 여러분의 직감에 한번 물어보세요. 스티브의 직업은 사서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농부일 확률이 높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서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딱 사서 이미지잖아요. 그쵸? 하지만 정답은 놀랍게도 농부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세상에는 사서보다 농부의 수가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많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스템 1은 그럴듯한 이야기에 홀딱 넘어가서 이 중요한 통계적 사실, 이걸 기저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직관이 만드는 함정은 이런 판단 착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훨씬 더 왜곡된 판단을 내리게 만들죠. 바로 손실회피라는 원리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100만 원을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었을 때의 고통을 우리 뇌가 약 2배 정도 더 크게 느낀다는 겁니다. 잃는 게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픈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선 뭘 고르시겠어요? A는 무조건 $900를 받는 거고 B는 90% 확률로 $1100를 받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상황을 정반대로 바꿔볼게요. C는 무조건 $900를 잃는 거고 D는 90% 확률로 $1100를 잃는 겁니다.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재밌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문제에선 확실한 이득인 A를, 두 번째 문제에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위험한 도박인 D를 고른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익 앞에서는 안정적인 걸 선호하는 위험 회피자가 되었다가 손실 앞에서는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더 큰 위험을 감수하는 도박꾼으로 돌변하는 거죠. 완전히 비합리적인 패턴입니다. 이런 우리의 비합리성은 미래에 대한 결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까지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우리 안에는 두 명의 나가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경험하는 나, 그리고 나중에 그 경험을 돌이켜보는, 기억하는 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편집자는 바로 이 기억하는 나라는 겁니다. 얘가 모든 걸 결정해요. 그리고 이 편집자, 즉 기억하는 나는 아주 독특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피크 앤드 법칙입니다. 어떤 경험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그냥 싹 무시하고 오직 가장 강렬했던 순간, 즉 피크와 맨 마지막 순간, 앤드, 이 두 장면만 가지고 전체 경험을 평가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A 환자는 검사가 짧았지만 가장 아플 때 끝났어요. B 환자는 검사 시간이 더 길었지만 마지막은 고통이 덜한 상태에서 마무리됐죠. 나중에 물어봤을 때 누가 더 끔찍한 경험이었다고 기억했을까요? 놀랍게도 실제 고통 시간은 더 짧았던 A 환자였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지막 순간이 전체 기억을 지배해버린 거예요. 자, 이쯤 되면 내 치과는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시스템원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진짜 목표는 지금 내 직관이 실수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게으른 시스템 툴을 의식적으로 깨워서 자,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 하고 개입시키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인식입니다. 데니얼 카너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뻔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도 보지 못한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런 맹점을 인지하는 것, 바로 그게 진정으로 현명해지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